강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제 마음은 이미 무거웠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뭔가 새로운 걸 배우러 온다는 게 스스로도 우스웠거든요. 아직도 40살 아들 걱정에 잠 못 이루고 결혼 안 한 딸 때문에 속 태우며 사는 제가 무슨 인생 2막이란 말입니까? 강의실 안을 둘러보니 저와 비슷한 연배의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들 어딘가 지쳐 보이고 무언가를 포기한 듯한 표정들이었어요. 어떤 분은 깊은 한숨을 쉬고 계셨고 어떤 분은 핸드폰으로 자식들과 연락하느라 바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어젯밤에도 아들한테서 온 카톡에 엄마, 돈 좀이라는 메시지를 보고 한숨만 나왔거든요. 그런데 황창현 신부님이 강단에 올라서시더니 첫 마디로 하신 말씀이 제 가슴을 한 방에 뚫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사셨나요? 남편 위해, 아내 위해, 자식 위해 사셨죠? 그런데 정작 여러분 자신은 언제 살 겁니까?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을 훤히 들여다보신 것 같았거든요. 결혼한 지 40년 동안 정말 저는 한 번도 제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었습니다. 신혼 때는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아이들, 어릴 때는 육아에 매달리느라 아이들 크고 나서는 또 그들의 인생 걱정하느라 신부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하세요? 아,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런데 언제부터 하루가 그냥 견뎌내야 하는 시간이 되었을까요? 정말 그랬습니다. 언제부턴가 저에게 하루하루는 그냥 무사히 넘겨야 하는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아침에 눈 뜨면 할 일들만 머릿속에 맴돌았죠. 남편 아침 차려주고 시장 보고 집안일하고 아이들 걱정하고 그 와중에 제가 뭘 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 거울 보면서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하고 깜짝 놀라신 적 있으세요? 신부님의 말씀에 강의실 곳곳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어제 아침 일이었거든요. 화장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요. 언제 이렇게 주름이 많이 생겼나, 언제 이렇게 머리가 하얘졌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신부님이 하신 다음 말씀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울 속 그 얼굴이 정말 여러분의 진짜 모습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기대와 의무에 짓눌려서 만들어진 가면일까요? 가면이라는 표현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저는 지금까지 좋은 아내, 좋은 엄마, 좋은 며느리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왔던 거예요. 정작 그 가면 뒤에 숨어있는 진짜 제 모습은 잊고 살았던 거죠. 여러분 혹시 젊었을 때 꿈꿔봤던 일들 기억하세요? 하고 싶었던 취미, 가보고 싶었던 곳, 배워보고 싶었던 것들 말이에요. 신부님의 질문에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20살 때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했던 것, 30살 때 유럽 여행을 꿈꿨던 것, 40살 때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그 꿈들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설마 나이가 들어서 돈이 없어서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 봐라는 핑계로 다 포기하신 건 아니죠? 정확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핑계를 다 동원해서 제 꿈들을 하나씩 포기해 왔더라고요. 그리고 어느새 꿈이라는 게 사치라고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야 진짜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이제야 비로소 여러분만의 시간이 시작되었거든요. 신부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 확신이 제게도 전해져서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제 진짜 모습이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강의실 분위기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무기력해 보였던 분들의 눈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아, 저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신부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조용히 살아야 한다. 누가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까? 60 넘으면 취미생활 사치라고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참고 살았으면 이제는 마음껏 살 때가 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스스로를 억압하며 살았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꿈꿔왔던 요리교실도, 항상 배우고 싶었던 서예도, 친구들과 떠나고 싶었던 여행도. 모든 걸 나이에 맞지 않는다, 돈이 아깝다,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 하는 핑계로 포기해 왔더라고요. 신부님이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70살에 댄스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댄스냐고 하시더니 지금은 댄스 동호회 회장을 하고 계세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신부님, 제가 이렇게 몸이 가벼울 줄 몰랐어요. 마음도 이렇게 가벼울 줄 몰랐고요. 라고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니 제 마음도 뭔가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아,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못한 게 뭔가요?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면 기회가 없어서요? 아닙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제 자신은 나중에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왔어요. 그게 선량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먹고 마시고 놀아라. 이건 방탕하자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음식 먹고 좋은 사람들과 차 한 잔 마시며 건전하게 놀아보자는 겁니다. 언제요? 바로 지금요. 신부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 확신이 제게도 전해져서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제 진짜 모습이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신부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직도라는 말과 이제야라는 말의 차이 아세요? 아직도 이런 걸 하고 있어와 이제야 이런 걸 할 수 있어의 차이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생각하기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죠. 맞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직도라는 관점에서 제 자신을 바라봐왔던 거예요. 아직도 이런 꿈을 꾸고 있어, 아직도 이런 걸 하고 싶어 해. 하면서 스스로를 질책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야라는 관점에서 보니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자식들이 이제 다 컸으면 여러분도 이제 자유롭게 사세요. 자식 걱정하는 시간에 본인 건강 챙기고 자식 돈 모아주려고 허리 휘는 일하지 마시고 본인이 좋아하는 일 하세요. 이 말씀을 들으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아직도 결혼한 아들 용돈 챙겨주느라 제 옷 한 벌 새로 사지 못하고 딸 결혼자금 모아준다고 여행 한 번 못 가면서도 그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신부님이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어머니는 환갑이 넘어서 대학에 들어가셨어요. 손자들이 할머니가 대학생이라니 신기하다고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가족 때문에 못했는데 이제는 가족 덕분에 할 수 있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제약이 아니라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제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가족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강의실 안의 분위기가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조심스럽게 듣고만 계셨는데 이제는 고개를 끄덕이시거나 작은 탄성을 내시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옆자리 할머니는 핸드백에서 메모지를 꺼내서 열심히 적기 시작하셨고요. 신부님은 이어서 더욱 구체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생태마을에서 만난 70 넘은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처음 오셨을 때는 정말 풀이 죽어 있으셨어요. 자식들은 바쁘다고 연락도 안 하고 남편은 세상 떠나고 혼자 있으니까 우울증까지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할머니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요즘 제 모습과 너무 비슷했거든요. 특히 남편이 작년에 세상을 떠난 후로는 더욱 그랬어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꾸만 우울한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생태마을에서 텃밭 가꾸기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이 나이에 뭘 한다고 하시더니 몇 달 지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직접 기른 채소로 반찬 만들어서 이웃들과 나눠 먹고 도시 손자들 올 때마다 자랑스럽게 보여주시고 신부님의 눈이 반짝이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텃밭에 물 주러 가는 시간이래요. 그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기른 것들이 조금씩 자라는 걸 보면서 자기도 함께 자라는 기분이 든다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도 그런 걸 느껴보고 싶었어요. 뭔가를 키우고 가꾸고 그 과정에서 제 자신도 성장하는 그런 경험을 말이에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신부님, 저는 70년을 살았는데 진짜 제 인생은 이제야 시작된 것 같아요 라고 말이에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 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나도 그렇게 살 수 있구나. 나도 진짜 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부님이 또 다른 사례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60 넘어서 그림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손가락도 잘 안 움직이고 눈도 침침하다고 하시더니 몇 년 지나니까 개인전까지 여시게 됐어요. 그분 그림을 보면 정말 생명력이 넘쳐요. 젊은 사람들이 그릴 수 없는 깊이가 있거든요. 제가 젊었을 때 그림에 관심이 많았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미술 시간이 제일 좋았고 미술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적도 있었는데 그때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아직도 자신에게 투자하는 걸 아깝다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남을 위해 쓴 돈의 10분의 1만 본인에게 써보세요.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경험하실 겁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자식들 학원비, 용돈, 결혼 자금으로 수천만 원을 썼으면서도 정작 제가 원하는 수십만 원짜리 강의 하나 듣는 걸 아까워했거든요. 신부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새로운 취미 찾기, 평생교육원 수강하기, 동호회 활동하기, 혼자서도 즐거운 시간 만들기. 하나하나가 다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즐기세요. 그 말씀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뭘 하든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냥 즐기면 된다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진짜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조용한 카페에서 차 한 잔 마시며 책 읽기, 공원에서 산책하기, 좋아하는 음악 들으며 멍 때리기. 이런 것들이 사치가 아니라 필수예요. 저는 지금까지 혼자 있으면 자꾸 우울한 생각만 들어서 피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못된 접근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즐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나이 60이면 아직 20년 이상 더 사실 건데 그 시간을 우울하게 보내실 건가요? 아니면 진짜 본인을 위해 행복하게 보내실 건가요? 그 질문이 제 마음속 깊이 박혔습니다. 정말 선택의 문제였어요. 똑같은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강의가 끝나갈 무렵 신부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자식들한테 가장 좋은 선물이 뭔지 아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우울하고 의존적인 부모보다 활기차고 자립적인 부모가 자식들한테도 훨씬 자랑스럽고 고마운 존재거든요. 정말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아들, 딸 걱정하고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제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들에게도 훨씬 좋은 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부님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는 80세에 유튜브를 시작하셨어요. 손자가 가르쳐 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구독자가 몇만 명이 되었는데 그 어머니가 가장 기뻐하시는 건 구독자 수가 아니래요. 손자가 친구들한테 우리 할머니 유튜버야 라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찡했습니다. 저도 손자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할머니가 되고 싶었어요. 그냥 용돈만 주는 할머니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걸 하는 멋진 할머니 말이에요.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나는 누구를 위해 하루를 보낼 것인가가 아니라 오늘 나는 어떻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이 제게는 정말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한 하루를 계획했는데 이제는 저를 위한 하루를 계획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부님이 실용적인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좋아하는 꽃 한 송이 사기, 맛있는 빵 하나 사서 혼자 먹기, 예쁜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기.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커피를 마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겠다고도 다짐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지금까지 충분히 희생했으니까 이제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아니, 행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행복할 의무라는 표현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행복을 사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의무라고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 제 마음은 정말 가벼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나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요리 교실에 등록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도 계획해 보기로 했고요. 아들한테 용돈 보내던 돈으로 제가 예전부터 갖고 싶었던 카메라를 사기로도 결심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오후는 완전히 제만의 시간으로 정하기로 했어요. 그 시간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만 하기로 한 거죠.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영화를 볼 수도 있고 그냥 멍하니 있을 수도 있고 무엇을 하든 저의 선택이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는데 오늘 아침과는 다른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똑같은 얼굴인데 뭔가 활기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눈에서 생기가 느껴졌고요. 신부님 말씀처럼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60이 넘어서야 찾은 이 자유로움과 설렘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정말 제답게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먹고 마시고 놀아라. 바로 지금. 황창현 신부님의 이 말씀이 이제는 제 인생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이 바로 제 인생 2막의 시작이니까요. 그리고 이 시작이 얼마나 설레고 기대되는지요. 오늘부터 저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도, 제 가족에게도, 그리고 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도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인생의 새로운 막을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의 나이니까요. 우리 모두 행복하고 당당하게 우리만의 속도로 걸어가요. 인생 2막 살롱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서로 응원하며 아름다운 인생 후반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날 그날까지 매일매일 자신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감사합니다.